그러니까 수신금리는 퍽 내려 있고 대출금리는 이렇게 유지돼 있다고요. 그리고 올해 은행별 조금씩 더 올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순이자 마진이 확대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금리 상에서 이익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리고 그 가계부채 부분을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게, 현재 가계부채가 2011년도부터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전년도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부실 우려보다도 더욱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은행 같은 경우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 얘기하다 보면 약간 정치적 성향이라 정치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중산 즉 이하 서민층한테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없었던 상품이에요. 일정 부분 소득 이상이 확실히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었던 건데 은행들한테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봐야 돼요. 또 은행에 대해서 수익 구조는 뭐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나올 텐데, 제가 보건된 은행이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는 못 보는데, 왜냐하면 은행 업종은 제 차트를 준비했나요? 차트 안 했네요. 차트 보고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 업종은 실질적으로 정체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 돼요. 정체. 큰 박스. KB금융,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전부 다 전년도 2014년도 연말 종가 있죠. 요 위치. KB금융 2014년도 연말 종가 있죠. 그 위치. 우리은행은 2014년도 연말 종가 있죠. 여기까지 왔는데 빵 돌파해버린 거죠. 어제 실적 발표했다고. 거의 다 그 위치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추세 전환으로 강하게 되기보다는 저는 계속 이 틀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틀 아닌데 일단 의미심장한 자리는 어떻게 보면 박스 상단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 2014년 연말 종가 자리 브레이크 걸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주 실적 발표 좋게 나왔다고 따라갈 만한 위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전에 그 전에 이렇게 신한지주라든가 KB금이라든가 이런 위치에서 제가 이거 매수 포인트를 보긴 봤던 게 아니라 대응했었던 겁니다. 장중에. 근데 제 시황에서 조금 뭐 있어서 이게 그냥 바로 빠져나가서 먹지를 못했던 건데, 얘기를 좀 하자면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덤비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은행주는 이렇게 실적에 보면 당장에 뭐 악화되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크게 뭐가 뭐 크게 문제되고 하는 건 없는데, 관건은 지속될까 여부는 조금 지켜보자보다 좀 낫긴 할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하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다라면 은행 업종 자체가 그렇게 뜨겁게 상승할 요인은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평가를 제가 하자면 은행 업종 실적 발표한 거 긍정 인정.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인데 역시나 올라왔고, 그러나 이것이 계속 고속 성장의 어떤 실적 개선으로 나타난다기에는 나타날 거라고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을 높여주기엔 좀 애매하다. 쥐어짜는 국면에서 나타난 개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은행 업종들은 중립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좋다, 뭐 매도다 이런 건 아니고 매수다,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계속 중립의 상황의 기준으로 은행 업종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는 장기 하락 추세 속에서 강한 반등. 이거 먼저 기초로 설명드릴게요.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추세 계속 하락이잖아요. 장기 추세. 이 하락에서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외봉으로 나왔어요. 반드시 쌍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넘어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가든 아니면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밀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든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전저점을 다시 팡 깼다가 반등 나와서 올라가든 이런 구간이 필요해요. 기술적으로는. 그 실적을 보면 과연 서프라이즈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년도 1분기에 매출이 2로 하나, 올해 1분기가 1, 2, 4 매출이 확 줄었어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비 73 지금 65 서프라이즈한 거 아니에요. 바로 직전 분기에서 직전 분기 4분기에서 3,400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와우 이런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오로지 제가 봤을 때는 저 PBR 야 그래도 포스코가 망하진 않을 건데 말이야. 그 가치가 있지. 저 PBR 그리고 최근에 유통가격 인상을 했던 것 그 뭐 중국 시장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고 그리고 철강석 가격이 반등이 같이 나와주면서 유통가격 인상에 따른 요인들이 나타났다는 점 같이 이것이 좀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온 거라고 봐야지 추세적으로 이것이 야 이제 막 철강업종도 막 가나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또 의미 있게 본다면 매물대가 여기 있죠. 30만원에서 35만원대 이거 강력한 매물대예요. 한 방에 돌파 못해요. 또 하나 직전 최고점에서 직전 최저점의 고저의 하프 자리를 그려놓으면 약 25만 9천원에서 26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프는 힘의 충돌이 나와야 되니까 힘의 충돌을 한번 받아줄 자리란 얘기죠. 기관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그딴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참고뿐입니다. 사주면 좋긴 하죠. 근데 언제 전환할지 몰라요. 오히려 기관들은 최근에 야금야금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주는 거요? 외국인은 어쨌든 장기 투자죠. 외국인 따라서 장기 투자 뭐 하시려면 관계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 철강 업종의 그 포스코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외봉의 외바닥 반등을 가파르게 해줬다고요. 특징은 상승은 길고 완만해요. 하락은 깊고 빨라요. 근데 짧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성격이 바뀌었어요. 상승이 꼭 하락의 성격처럼 나와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럼 이건 진짜 상승의 랠리는 아니란 얘기죠. 상승 랠리는 완만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랠리는 펼쳐졌지만 이 이후에 계속 랠리가 아니라 일단은 숨고르기 형태를 한 다음에 다시 랠리를 가면 그건 인정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포스코가 어제 이제 장중에서 제가 한번 헷갈리네요. 헷갈리네. 어떻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포스코는 오늘 점프해서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이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점을 주목한다면 오늘 또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로 장중에 실적 공시를 계속 띄워놓고 여러분들 저도 실적 공시를 띄워놓고 실시간 수시로 체크하거든요. 코스닥 코스피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분들은 하루를 그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못 보낸다고 하면 이렇게 저하고 함께 패밀리에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의 포스코, KB, 그 은행주는 그럭저럭 중립,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는 서프라이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주가 반등이 서프라이즈 했던 거고요. 오히려 실적의 내용을 본다면 다시 한번 침착해지고 유통가격이 다시 한번 인상되거나 그 지속되는 여부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는 여부를 추후 좀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